에더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무자비한 왕입니다.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 적을 몰살시키고 핵무기로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등 정복의 욕망에 사로잡혔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를 반성하게 됩니다.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는 바로 다음 순간 의문의 병에 걸려 쓰러집니다. 그가 천천히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순간 어둠 속에서 두 번째 기회를 주며 이번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잠시 후 아서는 눈을 뜨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옆에 있는 남자는 아서의 아버지인 레이놀드이고 옆에 있는 여자는 아서의 어머니인 앨리스입니다. 두 사람은 갓 태어난 아서가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서가 세상에 나온 것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チビのアーサー僕はレイノル 아서는 점차 이 두 사람이 자신의 부모라는 사실과 자신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서는 여전히 자신이 다시 아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지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신을 양육하는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기의 몸에 갇혀 있는 것이 여전히 신나지는 않지만 대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크고 말을 하지 못하며 몇 시간마다 기저귀에 오줌을 싸는 등 자율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기의 현재 상황보다 더 이상한 것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아버지가 주먹에 에너지를 쏟아부어 거대한 돌덩이를 산산조각내는 모습을 지켜보죠. 아서는 오랜 세월 세상을 지배해왔지만 전혀 생소한 힘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꽤 인상적인 장면이었기에 레이놀드는 자부심을 느끼고 칭찬을 기대하며 가족을 향해 돌아섭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돌멩이가 머리 위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한 앨리스는 서둘러 그에게 다가가 마법을 사용해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녀는 레이놀즈를 꾸짖으며 다음번에는 더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この世界には私の知らない力が存在している 레이놀즈는 방금 전에는 힘을 과시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냥 중 멧돼지를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진지한 상태에서는 그 주먹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파티에 있으면 동료들의 사냥이 더 수월해집니다. 사냥이 끝나면 레이놀즈는 따뜻한 포옹을 기대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멧돼지 피에 흠뻑 젖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빨리 씻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서는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너무 위험해서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무기를 소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레이놀드가 돌아왔으니 이제 아서를 눕혀 낮잠을 재울 시간이라고 앨리스는 말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기 취급을 받는 것에 짜증을 냈겠지만 사실 아서는 이 시간을 진정으로 즐깁니다. 전생의 아서가 경계를 늦추면 항상 암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로운 수면은 드문 사치였습니다. 물론 아서는 자신을 노리는 공격자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끊임없는 위협은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아서의 어린 몸은 마침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힘을 얻게 됩니다. 새롭게 찾은 자유의 첫 번째 행동은 뒤뚱거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서의 부모는 자신의 모습에 매료된 아서의 모습이 사랑스럽지만 사실 아서는 자신이 무력한 아기로 다시 태어났다는 현실과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아서는 그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앨리스가 낮잠을 재우려고 아서를 눕히고 방에서 나오자마자 아서는 눈을 뜹니다. 그는 담요를 옆으로 던지고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내려와 탈출합니다. 그런 다음 엄마가 설거지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아들은 천천히 꾸준히 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하여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게 방 반대편까지 기어갑니다. 그녀는 정말 설거지에 집중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집 서재의 문을 열고 이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을 훑어보다가 이 대륙이 디카텐이라고 불리며 드워프가 사는 지하국가인 다르브 왕국, 숲속 깊은 곳에 사는 엘프가 사는 엘레노 왕국, 왕이 다스리는 인간 국가인 사핀 왕국의 세 왕국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느 누구도 도시를 지배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エレノア王国森の奥深くにある 아서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다른 책을 집어들었고 마침내
이 책에서 그가 찾던 해답을 얻게 됩니다. 아서는 이 세계의 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유는 바로 마법의 존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몸 안에 있는 만화를 통해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법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마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증강과 요술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강은 몸 전체의 만화를 순환시켜 사용자에게 엄청난 힘, 강화된 방어력, 민첩성을 부여합니다. 반면에 마법사는 만화를 몸 밖으로 보내 원하는 현상을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세계의 마법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아서는 앨리스가 이전에 사용했던 치유 마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드문 예외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게 됩니다. 아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춘기가 되면 만화가 발현되기 시작하고 만화 코어라고 알려진 만화를 통해 만화를 제어하는 법을 배워 결국 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서는 전생에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자연적인 기에너지로 인해 권력에 올랐기 때문에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화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만화 코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서의 성장에 큰 도약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서가 훈련을 계속하기 전에 어머니가 드디어 아서를 찾습니다. 아서가 침대에 키 없는 것을 발견한 후부터 걱정이 컸던 어머니는 아서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아들을 안아보면서 아들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앨리스는 아서에게서 만화를 감지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하지만 알고 보니 아서가 다시 한번 똥을 쌌던 것뿐 뿐이었어요. やっぱりね。私ともあろうものが 2년이 흐른 어느 날 앨리스는 일기장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아서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서가 태어난 날 이후 단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레이놀즈와 아서가 밖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레이놀즈가 아서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서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앨리스는 레이놀즈가 2살짜리에게 막대기처럼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것을 허락한 것에 분노합니다. 이제 아서는 앨리스가 화를 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앨리스를 화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위험한 행동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는 아서를 데리고 하루 동안 마을을 구경시켜 주기로 결정하고 아서는 이 세상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서는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무기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의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전에 본 적 없는 여러 가지 자료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도 눈앞에서 불의 마법을 시전하는 마법사를 직접 목격하게 된 아서에게 오늘의 여행은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아서는 모든 활동으로 인해 지친 몸으로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앨리스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서를 재워 낮잠을 재우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삶이 제한적이긴 했지만 아서는 사랑스러운 부모와 함께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전생에서 아서는 스타터 키트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 내내 고아원에서 살아야 했고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삶은 아서에게 좋은 변화화입니다. 아서는 곧 앨리스의 어깨 위에서 졸기 시작했고 앨리스는 아서를 침대까지 업어주기 시작하며 아서가 배운 모든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이야기해줍니다. 그녀는 아들이 침대에서 몰래 나와 책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보았고 바깥 세상을 경험할 때 아들의 눈에서 흥분을 느낀 것을 보고 아들에게 모험심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아서가 레이놀드로부터 그런 기질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며 조만간 아서가 혼자서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できることならもっと平和な道を選んでほしいわ。 그녀는 개인적으로 아서가 이곳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아서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꺼이 그를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날 아서는 창가에 서서 아버지가 앞마당에서 연습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는 마법의 응용을 가까이서 직접 보고 싶어 레이놀드가 몸 안의 만화를 순환시키기 시작하는 모습을 열심히 지켜봅니다. 마침내 땅에서 돌이 날아오르기 시작하고 레이놀드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불쌍한 일입니다. 이것은 컨저링에 관한 한 레이놀드의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지만 그의 진정한 전문 분야는 증강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내부에서 마법을 사용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일 뿐입니다. 아서는 아버지가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어 훈련을 받으러 가지만 테이블에서 내려오려는 순간 앨리스가 낮잠 잘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아서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해서
책장 앞을 지나가면서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낮잠 시간이라 지금은 책을 볼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아더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만 아더는 최근에 전설적인 기술인 삐죽거림을 발견했습니다. 아더는 자신의 아기 같은 귀여움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어요. 그래서 앨리스는 여전히 낮잠을 재우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대신 책을 읽게 합니다. 아서는 혼자 있게 되자 마나 코어 훈련을 시작했고 지난 2년 동안 꽤 능숙하게 마나 코어를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몸 전체에 걸쳐 다양한 마나 조각을 모아서 자신의 몸 안의 마나 코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고 그 과정은 매우 힘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집중하면 첫 번째 주문을 시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서는 마나의 힘을 잘못 계산해 실수로 집 전체를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폭발이 일어났을 때 레이놀드의 부모님은 밖에 있었고 폭발이 너무 강렬해서 레이놀드의 등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지만 그 외에는 레이놀드와 앨리스는 괜찮아요. 하지만 폭발 당시 아서가 집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곧바로 아서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달려 들어갑니다. 그 정도 규모의 폭발이라면 아기의 생존이 불가능했을 텐데 레이놀드가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아서가 전혀 다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폭발을 일으킨 사람이 아서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아서는 이제 겨우 3살이라 마법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12살은 되어야 하는데 아서는 이미 만에 관해서는 거의 마스터에 가까워졌어요.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뚝 서서 부모님을 바라보지만 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붕 기둥 2개가 자신을 향해 무너져 내릴 때 그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어요. 도망치려 하지만 작은 아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다행히 앨리스와 레이놀드가 아더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고 앨리스는 몸을 던져 아더를 보호하고 레이놀드는 마법을 사용해 떨어지는 파편을 막아 두 사람을 보호합니다. 아서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은 처음이라 다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아서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감에 휩싸여 눈물을 흘립니다. 아서는 아직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앨리스의 우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자비한 왕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남자가 아더를 암살하려던 때가 있었어요. 그가 체포된 후 전체 의회가 모여 그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남자의 아내와 아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었는데 이는 곧 고문과 실형을 의미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아서에게 자신의 가족은 죄가 없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을 자격이 없으니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더는 동정심에 그를 그 자리에서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그렇게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는 아버지와 함께 훈련합니다. 레이놀드는 아서에게 건틀릿을 사용해 보라고 제안하지만 아서는 평생 검을 익혔으니 이제 와서 주무기를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아서가 검을 고집하는 모습을 본 레이놀드는 직접 검을 휘두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 만화를 사용해 검을 강화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레이놀드의 검을 손쉽게 베어버립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레이놀드는 아서가 너무 재능이 뛰어나서 제대로 훈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서를 위한 전문 강사를 구할 생각을 하고 앨리스와 의논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앨리스는 훈련을 위해 아서를 무작정 낯선 마을로 보낼 수는 없다며 즉시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레이놀드는 아서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고 앨리스는 마법 교육을 담당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레이놀드는 훈련 중에 아서가 실제로 만화가 주입된 검으로 적을 베어버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이런 일을 해냈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놀드는 그에게 숙련된 멘토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反対絶対反対よあなたが自分で教えるって言ってくれたじゃない 앨리스는 아서의 뛰어난 재능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아서를 혼자서 도시에 있는 학교에 보내는 것은 여전히 싫어합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앨리스와 레이놀드는 몇 분 동안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계속되는 말다툼에 지친 아서가 끼어들어 함께 도시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더는 여전히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부모님은 아더를 혼자 두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였지만 이 제안으로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하다고 판단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마차가 나타나 그들을 도시로 데려다 줍니다. 마체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아서는 그들을 앨리스와 레이놀드가 실수로 집을 부순 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준 그룹으로 바로 알아챕니다. 이들은 모두 트위논이라는 파티의 일원입니다. 리더인 아담이 앞으로 나와 아서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안젤라도 똑같이 아서를 가슴으로 끌어당겨 질식할 뻔한 아더를 구해냅니다. 물론 아서의 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서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더든이 나서서 아서를 안젤라에게서 떼어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훨씬 더 여유로워진 더든은 아서에게 하이파이브를 건넵니다. 그때 아서는 마차 위에 서 있는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소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아서에게 그녀의 이름이 자스민이라고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의 마지막 멤버는 궁수인 헬렌입니다. 이제 소개가 끝났으니 이제 그룹이 출발할 시간입니다. 모두 카트에 탑승하여 여행을 시작합니다. 카트를 타는 동안 앨리스는 아서에게 첫 여행이 기대되냐고 묻습니다. 아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세상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말이 끄는 수레에 의지해 이동하고 아서는 비행선 함대를 마음대로 지휘했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初めての旅楽しみねアーサー 하루의 대부분을 길 위에서 보낸 일행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식사를 하며 임시 캠프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춘 순간 늑대 무리가 갑자기 공격을 시작합니다. 늑대 무리는 무모하게 달려들지만 숙련된 모험가들이 순식간에 늑대들을 제압합니다. 아서는 이 세계에서 실제 전투를 목격한 것은 처음이라 이 모든 장면이 매우 흥미로웠고 언젠가는 혼자서 그런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죽은 늑대 고기를 많이 얻었으니 그날 밤 저녁 식사로 늑대 고기를 요리하기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향신료가 없어서 그냥 구운 고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때 앨리스는 레이놀드의 팔에 작은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료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앨리스가 시작하기도 전에 제스민은 재빨리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그룹은 즉시 앨리스 주변에 모여 그녀를 지켜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능력을 가진 힐러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누군가 앨리스가 치유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 쉽게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레이놀드가 앨리스에게 완전히 치유된 후 그룹은 이전 활동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잠들기 전에 팔다리를 스트레칭하고 싶어요. 아서의 힘에 대해 많이 들었으니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죠. 이것은 친근한 실력 테스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담은 이미 창에 만화를 주입한 아서에게 준비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아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무기로도 똑같이 준비합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아서는 마법을 발에 집중시킵니다. 아더가 아담과 충돌하려는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가 뒤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서가 공격을 성공시키기에 이상적인 순간이었지만 짧고 서투른 아서의 다리는 그를 배신합니다. 아서의 발이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아담은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서와 아담은 스파링을 시작합니다. 아서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가벼운 몸으로 노련한 모험가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되죠. 다행히 아더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아더를 붙잡고 아더를 다치게 할 뻔한 아담에게 즉시 꾸짖기 시작합니다. やりすぎだ手加減って言葉ご存知？ 하지만 아담은 아서가 너무 강해서 참을 수 없었다며 어린아이가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는 레이놀드가 아더를 엘리트 슈퍼 솔저 훈련에 참여시킨 게 틀림없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사실 레이놀드는 아서에게 그런 기술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아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냈죠. 바로 그때 자스민이 다가와 아서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녀는 아서의 싸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터라 아서가 발로 마법을 부리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아서는 전생에 완성한 기술이라 혼자만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제스민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빛으로 볼 때 그녀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서가 굴복할 때까지 계속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그는 그녀를 가르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 여행은 계획대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도중에 잠시 휴식을 취하며 긴장을 풀기도 합니다.
휴식 시간 동안 아담은 아서에게 기본적인 스피어맨 레슨을 해주고 헬렌은 몇 분 후 활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몇 번의 기본 레슨을 받은 아서는 금방 활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아서는 과거의 검에 대한 전문 지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수업은 매우 유용합니다. 아서에게 많은 것을 배운 아서는 자신의 기술을 제스민에게 전수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기술은 발에 마법을 불어넣는 동시에 바람의 마법을 이용해 속도를 크게 높이는 방법입니다. 아서의 기술을 단 한 번 본 제스민은 그 기술을 완벽하게 따라합니다. 잠시 후 아서가 마차 안에서 마법책을 읽는 동안 자스민도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 아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 듯 자스민은 아서 곁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합니다. 다음날 아침 자스민은 아서에게 칼을 건네며 기술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말하는데 평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던 그녀가 아서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분 후 모두 다시 마차에 올라타 여행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아서가 책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마차가 산적의 습격을 받습니다. 마차는 도적들의 공격을 받고 마차는 완전히 포위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도적 두목은 부하들에게 여자들과 아이들을 붙잡아 노예로 팔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모든 도적들이 돌격하고 모험가들은 최선을 다해 도적들을 밀어내려 합니다. 순수한 힘만 놓고 보면 트위논과 레이놀드는 개별 도적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그들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산적의 우두머리가 레이놀드를 마차에 던져 심각한 부상을 입힙니다. 앨리스는 즉시 달려가 그를 치료하고 싶어하지 하지만 레이놀드는 도적들이 그녀의 능력을 발견하면 다음 목표가 될 수 있으니 거리를 유지하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그는 아서에게 앨리스를 데리고 최대한 멀리 도망치라고 재촉합니다. 아서는 아버지를 버리고 싶지 않아 망설이지만 레이놀드는 앨리스가 동생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고집을 부립니다. 앨리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급박함을 깨달은 아서는 동의합니다. 레이놀드가 신호를 보내자 아서는 마법을 모아 앨리스와 함께 탈출할 준비를 합니다. 한편 레이놀드는 도적대의 추격을 막겠다고 다짐합니다. 산적 두목은 부하들에게 아서와 앨리스를 쫓으라고 명령하지만 레이놀드는 이를 거부하고 돌격하여 두목과 충돌합니다. 전에는 리더가 레이놀드를 쓰러뜨렸지만 이번에는 레이놀드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어서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레이놀드가 산적 우두머리를 붙잡고 있는 사이 남은 산적 몇 명이 아서와 앨리스를 향해 움직이지만 아담과 제스민이 재빨리 단검을 던져 그들을 쓰러뜨리고 아서가 앨리스와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아서가 엄마를 위험에서 구하는 데 온 힘을 쏟는 동안 도적들이 아서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합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물건을 빼앗는 데만 몰두했던 아서가 이제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도망치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좀 아이러니하네요. 몇 분간 도망친 후 아서는 도적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산적 한 마리가 절벽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 산적은 실제로 마법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직접 겨냥해 바람 주문을 시전합니다. 아서는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고 마침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주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앨리스를 밀어내고 자신이 직접 공격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바람의 폭발로 아더는 뒤로 밀려나 절벽에서 떨어질 것이고 어린아이의 몸으로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아서가 죽는다면 혼자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질 때 자스민에게 받은 칼을 들고 산적에게 던집니다. 칼이 산적에게 맞고 끈이 그의 발목에 단단히 감깁니다. 덕분에 아서는 도적을 절벽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모험가들은 재빨리 마법을 사용해 아서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서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손이 닿지 않아요. 아서는 이미 죽음을 맞이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죽음이 확실해 보이는 곳으로 추락하면서 아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에 묘한 평온함을 느낍니다. 전생에 그 남자가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결심했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됩니다. 아서는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조금만 더 그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綺麗なものを見つけたわ。二度と現れないでしょう。そうとても 치명적인 추락을 당한 아서는 어떻게든 강에서 몸을 끌고 나와 동굴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끔찍한 괴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곳으로 피신한 자신의 결정을 즉시 후회합니다.
그는 괴물을 몰래 공격하려 하지만 괴물은 그를 공중에서 가볍게 튕겨내며 진정하라고 재촉합니다. 괴물은 자신은 악하지 않으며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서는 그 말을 하나도 믿지 않아요. 어쨌든 그는 여전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상처가 낫지 않을 거예요. 그때 괴물이 동굴벽에서 과일을 따기 시작합니다. 괴물은 아서에게 과일을 먹으라고 말하지만 아서는 벽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과일을 믿지 못합니다. 아더는 일어서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서의 부상이 그를 따라잡습니다. 일어나려던 순간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쓰러져 눈물을 흘립니다. 괴물은 아서에게 그 추락에서 살아남은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니 그만 울라고 꾸짖습니다. 아서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지만 괴물은 과일을 먹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끊습니다. 처음에 아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하지만 첫 열매를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아서는 깜짝 놀랍니다. 정말 맛있기 때문이죠. 과일을 다 먹은 아서는 괴물을 향해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괴물은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아서의 가족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먼 거리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능력으로 화면을 만들어 아서에게 부모님이 남은 도적들을 무찌르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무사하고 안전하며 아서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괴물에게 감사하며 고마워합니다. 한동안 이곳에 갇혀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서는 낯선 새 동료와 친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私はここから動けない。 알고 보니 실비아라는 이름의 그녀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서는 동굴에 머물며 먹고 쉬면서 부상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실비아는 아서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침내 기력을 되찾은 아서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아서에게 혼자서는 돌아가는 여정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아서가 있는 동굴은 엘프 숲의 외곽에 있는데 이 숲에는 아서가 감당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마법 짐승과 무자비한 산적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더가 영원히 이곳에 갇히게 되는 것은 아니죠. 실비아는 차원의 균열을 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서를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최소한 이 숲보다 안전한 곳으로 보낼 수 있어요. 문제는 실비아가 균열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 아서는 기다려둬야 해요. 아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며 검술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더 지나고 아서는 실비아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그녀가 무서운 괴물을 닮았다는 것,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뿐입니다. 아서는 검술 훈련을 마친 후 바위에 가서 앉아서 만화를 수련하기 시작합니다. 실비아는 아서처럼 어린아이가 이미 만화 코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지만 아서가 이런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실비아가 손을 뻗자 손에 많은 양의 만화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실비아가 주문을 시전할 때 만화를 모으기 때문에 아서는 깜짝 놀랐고 만약 아서가 그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강력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아서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아서에게 이 기술을 익혀서 얻게 될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燃料を補給しながら飛び続けるようなものだ。 아서는 전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도적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전멸할 뻔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는 실비아에게 자신의 힘을 이용해 가족을 해치려는 자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는 아서의 이마를 툭 치고 뒤로 넘어뜨립니다. 실비아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절대 자신의 기술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서는 적을 파괴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합니다. 실비아는 아서의 이마에 손가락 하나를 대고 차갑게 설명합니다. 같은 터치로 아서의 두개골을 달걀처럼 깨뜨릴 수도 있고 피부를 가볍게 쓸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런 다음 그녀는 아서에게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아서는 분명히 죽고 싶지 않으니 부드러운 손길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분노와 증오에 이끌려 행동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일단 굴복하면 삶은 공허하고 끝없는 증오의 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아서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서에게 그 힘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지만 이제 그의 관심은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환한 미소에 쏠립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대답합니다. 실비아는 이 대답에 만족하며 훨씬 더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합니다.
한편 동굴 밖에서는 실비아와 매우 흡사한 괴물이 실비아를 쫓고 있는 것 같고 실비아를 찾기 직전입니다. 아서의 옛날 세상에서 아서는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의회였죠. 따라서 아서는 기본적으로 상원 의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전쟁 요원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런 삶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실비아는 아서에게 자신의 기술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직접 시범을 보인 후 그녀는 아서에게 한번 해보라고 지시합니다. 아서는 주변 공기의 만화를 모아 압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마스터한 아서는 그 만화를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각적으로 힘이 강해지는 것을 느낀 아서는 실비에게 달려가 수련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갑자기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아서를 바위 더미에 밀어넣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아서는 무슨 일인지 몰라 돌무더기 속을 들여다보다가 실비아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괴물을 보게 됩니다. 실비아는 그가 누군지 아는 것 같았고 아서가 자신을 여기서 찾아냈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괴물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실비에게 함께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거절하고 곧바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서는 서둘러 그녀를 도와주고 싶지만 그때 머릿속에서 실비아의 목소리가 들리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괴물은 실비에게 함께 가자고 설득하며 그러지 않으면 죽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그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에 만화를 모아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비아는 용으로 변신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비아는 다른 몬스터에게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막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비아의 현재 몸 상태로는 그 정도의 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실비아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실비아는 다른 몬스터를 벽에 부딪히는 데 성공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 실비아를 향해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실비아는 공격에 큰 피해를 입지만 지금은 아서를 숨겨둔 곳까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자신보다 아서가 더 걱정됩니다. 다른 몬스터가 그녀에게 한 번 더 공격을 가하지만 아서에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 폭발을 막고 시간을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시간이 멈춘 동안 그녀는 아서에게 은신처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아서는 안전해 보이고 특히 그녀가 용이라는 사실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묻고 싶기 때문에 그녀의 말대로 합니다. 하지만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의 시간 멈춤 능력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서를 안전하게 구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여야 해요. 그녀는 작업 중이던 차원의 균열을 열었지만 부상과 서두른 불완전한 캐스팅으로 인해 포털은 아서의 집으로 연결되지 않고 텅 빈 미지의 공간으로 열립니다. 그녀는 아서를 숲으로 보내는 것은 위험할 것 같아 피하려고 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쨌든 그녀는 아서가 자신이 가르쳐준 기술로 혼자서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아서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아서에게 자신의 힘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묻습니다. 아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만 힘을 사용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힘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실비아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한 대답이었죠. 실비아는 아서가 떠나기 전에 주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다며 아서 앞에서 달걀과 깃털을 만들어줍니다. 그녀는 아서에게 달걀을 깃털에 싸서 잘 보살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별 선물로 아더의 팔에 자신의 유언을 문신 형태로 새겨뒀습니다. 아서는 실비아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물었지만 실비아는 설명할 힘이 없어 혼란스러워합니다. 실비아는 언젠가는 사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 가르쳐 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아서가 도착하자마자 아서를 가족에게 순간이동시킬 수도 있었지만 아서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끝내고 싶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아서에게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기적인 선택으로 인해 그녀는 결국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서는 실비아가 자신에게 만한 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비아가 여기서 죽어가는 것을 구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끔찍한 기분이 듭니다. 그는 그녀가 용이든 괴물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에게 실비아는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는 그녀를 엄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실비아는 이미 자신에게 엄마가 있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아서는 그녀에게 할머니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비아는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할머니라는 호칭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서에게 반복해달라고 부탁하고 아서는 기꺼이 응합니다. 실비아는 아서를 다시 볼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 매우 슬프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서를 부드럽게 앞으로 밀어주며 포털을 통과하라고 재촉합니다. 아서는 이해한다는 듯이 그녀가 준 선물을 들고 문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마음을 바꿔 실비에게 같이 가자고 애원하지만 실비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비아는 포털을 닫고 아서를 보내버립니다. 시간이 재개되고 실비아는 다른 몬스터의 폭발에 맞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습니다. 실비아는 바닥에 쓰러지지만 괴물은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번의 폭발로 쓰러지기는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괴물은 가만히 있는 그녀의 시신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경계를 늦춥니다. 아서의 손이 닿는 순간 실비아는 마지막 힘을 모아 파괴적인 폭발을 일으켜 아서를 잿더미로 만들고 주변의 모든 것을 없애버립니다. 아서가 순간이동하는 동안 실비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습니다. 실비아는 아서에게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전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지 묻습니다. 아서는 기억한다고 대답하지만 방금 일어난 일로 인해 여전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자 실비아는 세상은 슬픈 곳일 수 있으며 이런 순간은 때때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아서가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상황을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서는 자신이 그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서가 세상의 운명을 장악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요. 실비아는 아서가 왕으로 살았던 전생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아서의 통치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녀는 아서가 증오가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고귀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서는 실비아의 유언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의식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먼저 끝없이 펼쳐진 숲을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서는 엘프의 숲으로 순간이동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걷던 중 갑자기 숲을 뚫고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아서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외침으로 보이는 비명소리에 아서는 망설임 없이 만화를 발에 쏟아부으며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돌진합니다. 더 나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그는 거대한 나무 가지 위로 뛰어오릅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장면은 한 무리의 도적들이 어린 소녀를 붙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소녀는 도망치려고 몸부림치지만 이미 잡혀서 입을 막아 비명을 지르지 못합니다. 산적들은 소녀가 엘프이기 때문에 숲을 탈출하면 귀족들에게 큰 돈을 받고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그들은 재빨리 소녀를 결박하고 마차 뒤에 밀어넣습니다. 아서는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자신과 가족이 도적들에게 습격당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는 공격자들이 자신과 여자들을 살려주겠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팔아넘긴 것을 기억합니다. 그 생각은 그를 분노로 가득 채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런 악행을 저지른 도적들을 모두 죽이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분노를 억제하라는 실비아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멈춰서 생각을 정리하고 머리를 식힙니다. 지금 무모하게 돌격하면 소녀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제하고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기로 결정합니다. 도적들은 마차에 올라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아서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뒤에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밤이 되자 도적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없어 길을 멈추고 캠프를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서는 인간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쫓아가야 할지 아니면 지금 공격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산적 중 한 명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순간 아서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녀를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해질녘까지 기다려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서는 자리를 잡고 명상을 시작하며 매복에 대비한 정신적 준비를 합니다. 어둠이 충분히 내려앉자 아서는 눈을 뜨고 공격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도적들이 여러 마리의 사냥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냥개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냥개들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사냥개들이 모두 마법의 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악용해 복종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는 늑대들을 향해 돌멩이 몇 개를 던져 늑대들을 자극합니다. 그 방향에서 갑자기 사냥개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자 리더는 부하 중 한 명에게 사냥개를 재빨리 확인하라고 명령합니다. 산적은 재빨리 일어나 사냥가의 중 한 마리의 목을 발로 차서 짖는 소리를 잠재우려 하지만 아서는 주의를 돌리는 순간 그 틈을 이용합니다.
만화검을 소환하여 도적의 뒤로 뛰어내리고 몇 초 후 도적은 여러 차례 베인 상처로 쓰러집니다. 아서가 도적의 무기를 집어들고 다른 도적이 소음을 조사하러 도착하자 아서는 도적의 등 위로 뛰어올라 목을 베습니다. 이제 2명의 도적이 쓰러졌지만 아서의 몸은 이미 지쳐서 빨리 끝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다른 산적 1명이 나타나 나머지 2명의 목숨을 노리자 아서는 그도 즉시 제거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산적의 다리만 베어버립니다. 산적은 소리를 지르며 아서의 존재를 나머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도적단의 우두머리는 아서가 마법사라는 사실을 재빨리 알아채고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마법사 아이를 암시장에 팔면 엘프 소녀보다 더 많은 코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서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적 두목은 마법을 팔에 휘두르기 시작하고 아서에게 돌진하며 휘두르자 아서는 뒤로 뛰어올라 발차기로 방역을 시도하지만 도적 두목은 능숙하게 피합니다. 生け捕りだ。あの娘より高値で売れるかもしれねえんだからよ。 아서는 칼을 던져 그를 기습하려 하지만 산적은 칼을 공중에서 낚아차에서 아서에게 돌립니다. 그 결과 아서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산적은 아서의 발목을 들어 올려 조롱합니다. 리더는 아서에게 힘으로는 어른과 상대가 안 된다며 조롱하지만 아서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전술을 바꾸어 마법으로 공격합니다. 아더는 도적의 무릎에 불덩이를 던지고 도적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자 아더는 도적의 두개골에 칼을 꽂습니다. 나머지 도적은 모두 처치하고 부상당한 도적 1명만 남았습니다. 아서는 그를 끝내고 마차 안에 있는 소녀를 확인하러 달려갑니다. 소녀는 계속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아서는 도적들이 사라졌고 이제 안전하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녀의 이름은 테시아이고 아서는 마차에서 그녀를 도와주면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테시아는 아서의 손에 묻은 피를 발견하고 그를 깊이 걱정하게 됩니다. 아서는 아이들이 피를 보면 불안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땅에 흩어진 시체를 보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테시아에게 잠시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고 도적의 시체 위에 방수포를 씌웁니다. 테시아는 아서에게 자신을 납치한 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묻습니다. 자신이 그들을 죽였다고 고백하고 싶지 않은 아서는 그저 작은 사고가 있었으며 다시는 그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녀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자 아서는 도적들의 마차에서 소지품을 꺼내서 그녀에게 건네줍니다. 작별 인사를 나눈 아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긴 여정이 남았기 때문에 발걸음을 돌립니다. 하지만 테시아는 혼자 남겨질까봐 겁이 나서 갑자기 그의 팔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아서가 그녀를 여기 버리면 숲에 숨어있는 나무 골렘의 먹이가 될 수도 있어요. 아서는 적어도 집으로 가는 길은 알고 있냐고 묻지만 방향은 알지만 마을이 실제로 얼마나 멀리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테시아가 혼자서는 이 여정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테시아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동의합니다. 그는 사냥개를 살펴보고 잠시 동안 사냥개를 이용해 여행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냥개를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모르니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この子も早く森に返してあげようよ。いやでも 하지만 테시아는 사냥개들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법의 목줄이라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서는 목줄을 제거하면 늑대들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늑대를 자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믿고 이 숲에 사는 사람으로서 숲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돌보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녀는 늑대들의 목줄을 풀어주었고 예상대로 늑대들은 침착하게 숲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아침 아서와 테시아는 엘프 마을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고 잠시 멈춰서 식사를 합니다. 아서는 간단한 스튜를 준비하며 앞으로의 긴 여정을 위해 체력이 필요하다며 테시아에게 먹으라고 권합니다. 테시아는 말린 고기와 소금으로만 만든 스튜의 향이 이상해서 특별히 맛있지는 않지만 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테시아는 아서에게 엘셔 숲의 사람이 특히 혼자 여행하는 아이가 오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처음에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서는 가족과 헤어져 어떻게든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아서는 테시아에게 엘레노 왕국의 생활이 어떤지 묻고 테시아는 그곳이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은 일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테시아는 주로 하인과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죠. 그들은 계속 여행을 계속하고 있지만 테시아는 마을이 실제로 얼마나 멀리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행이 얼마나 걸릴지 알기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테시아가 풀어준 사냥개들이 꽤 오랫동안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고 아서는 기회가 있었을 때 사냥개를 죽이지 않은 것을 심각하게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아서는 잠자는 동안 사냥개들이 자신과 테시아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텐트 밖에서 보초를 서기로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테시아가 고개를 내밀며 아서에게 침대로 오라고 재촉합니다. 아서는 피곤하지 않다며 계속 경계할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테시아는 혼자 두기에는 너무 무서워 텐트 안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간청합니다. 결국 아서는 테시아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텐트 안에서 보초를 서기로 합니다. 테시아는 겁먹지 않고 행동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서가 항상 곁에 있어 달라고 고집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인간 왕국에 대해 궁금해하며 아서에게 모든 인간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변태라는 말이 사실인지 물어봅니다. 아서는 테시아가 그런 말을 하자 깜짝 놀라며 어디서 들었냐고 묻자 할아버지에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사실 꽤 겸손하다고 주장합니다. 테시아는 할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후 바로 몸을 뒤집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서와 테시아는 일어나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테시아는 아서를 꽤 좋아하게 되었고 노예 상인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진 지금은 생존 기술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는 강을 건널 수도 없어서 아서가 업고 건너야 했습니다. 갑자기 아서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테시아는 도움이 될 만한 약초를 찾으러 서둘러 떠나지만 아서는 이것이 단순한 병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나무에 기대어 몸을 의지하고 있는데 아까의 사냥개가 갑자기 나타나고 아서는 사냥개가 공격할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곧 약초를 들고 돌아온 테시아에게 아서는 사냥개는 위험할 수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늑대는 아서 앞에 죽은 멧돼지 한 마리를 떨어뜨리고 사라집니다. 아서는 방금 일어난 일에 혼란스러워하지만 테시아는 사냥개가 아까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きっとお礼だよ。なんで？いい子だからよ。 그날 저녁 아서와 테시아는 캠프를 차리고 모닥불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스튜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고기를 먹은 테시아는 정말 좋아합니다. 앞서 약초를 찾으러 나갔다가 버섯을 우연히 발견한 테시아는 아서에게 버섯을 나눠주지만 아서는 괴상하게 생긴 버섯을 먹으면 설사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아서는 일을 마치고 완전히 지쳐서 기절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테시아는 아더와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그녀는 아서에게 할아버지가 인간과 드워프 왕국에 관한 동화책을 읽어주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땅에 가보고 싶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하죠. 안타깝게도 엘프는 항상 다른 종족의 사람들을 경계해 왔기 때문에 테시아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테시아는 아서가 자신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졸린 것일 뿐이라는 생각에 담요를 덮어주고 잘 자라고 빌어요.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여행을 재개하지만 아서의 가슴이 욱신거리는 것은 더욱 심해집니다. 테시아는 아서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몰라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아서는 심각한 병이 아니라고 안심시킵니다. 대화를 바꾸어 그녀는 아서를 아트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으며 이제 그를 친구로 생각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둘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으니까요. 아서는 친구로 지내도 괜찮다고 말했고 테시아는 그런 그의 태도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서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테시아가 자신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극적으로 다짐하지만 그의 놀림은 그녀를 짜증나게 할 뿐입니다. 그녀는 아서에게 철없는 행동을 그만두라고 꾸짖습니다. 아서는 특히 자신이 무서워서 가까이 지내자고 간청했던 사람이 바로 테시아였는데 그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유치하다고 말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시아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실을 제쳐두고 아서는 테시아가 자신이 처음 만난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두려워했고 지금까지 진정한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테시아는 뭔가 낯익은 것을 발견하고 아서를 불러서 확인합니다. 아서는 드디어 부모님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걸어가지만 그 대신 줄기에 포털이 있는 거대한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테시아는 이곳이 엘프 마을로 통하는 관문이라고 설명한 다음 손을 내밀며 아서에게 함께 들어가자고 초대합니다. 人間め誰の許しを得てここにいる 안타깝게도 엘프들은 여전히 인간에 대한 깊은 증오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아서가 엘프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경비병들이 그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며 체포합니다. 절망한 아서는 테시아가 자신을 대변해 주기를 바라며 그녀를 찾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갑게 쳐다볼 뿐입니다.
이를 목격한 아서는 테시아가 일부러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진심으로 친구가 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 속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전생에 수많은 배신을 겪은 경험이 있거든요. 엘프들이 그를 처형하려 할 때 테시아가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이 배신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지금까지 왜 침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비병들이 아서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마침내 입을 열고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경비병 중 한 명이 아서는 야만적인 인간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의하지만 테시아는 아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라고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테시아의 증언은 간수가 아서의 처형을 멈추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지만 간수는 아서가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끔 그녀를 조종한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아서를 죽이려는 의도는 변함없다고 생각하며 테시아의 증언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소년을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이름은 테시아의 할아버지이자 엘프 부족의 전 왕이었던 비리온입니다. 훨씬 이성적인 그는 아서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주장하는 테시아의 말을 믿습니다. 심지어 테시아를 구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했는데도 자신을 가혹하게 대했던 아서에게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종된 공주가 갑자기 낯선 소년과 함께 나타난 것은 꽤나 의아해 보였어요. 아서는 더 이상 처형당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테시아가 공주라는 사실을 전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여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시아는 그 사실을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 순간 테시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딸이 드디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도착했고 테시아는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을 반가워하며 바로 달려와 품에 안깁니다. 테시아가 공주라면 논리적으로 테시아의 부모님은 엘레노아의 왕과 왕비여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비리온만큼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테시아의 아버지는 아서를 발견하자마자 야만적인 인간이 왜 자신의 왕국에 있는지 알고 싶다고 요구합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그 인간을 붙잡아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단 한 명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왕이지만 비리온은 이미 아서에게 무사히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고 모든 병사들은 너무 두려워서 비리온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원로 엘프가 나서서 왕에게 아서가 테시아를 구출해 무사히 집으로 데려온 장본인이므로 그를 적처럼 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테시아 역시 아서를 포로가 아닌 성의 귀빈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인간은 엘프 왕국에 들어오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테시아의 폭발적인 반응을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고 마지못해 아서를 제대로 대접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제 오해가 풀린 일행은 성으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직전 비리온은 아서에게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서는 노인이 가진 엄청난 힘을 느낄 수 있는 비리온이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테시아가 재빨리 그를 끌어내어 성을 둘러보게 하므로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서는 엘프 왕국을 처음 본 순간 인간 왕국과 너무나 다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테시아와 함께 성을 향해 걸어가는 아더를 지나치는 모든 엘프가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보는 것처럼 인간에 대한 증오심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아서는 이제 공식적인 왕실 손님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대놓고 모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테시아는 자신을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지만 아서는 경비병들이 자신을 처형하려 할 때 왜 그렇게 오래 망설이다가 나서지 못했는지 궁금해합니다. まさかこの特殊な街並みをこの目で見られる日が来るとは。 그 순간 가슴의 통증이 다시 시작되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지만 아서는 여전히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성에 도착한 테시아는 하인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 아서가 인간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친절과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즉시 분명히 합니다. 그런 다음 테시아는 아서에게 가서 함께 놀고 싶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서는 당분간 보류하자고 제안합니다. 부모님이 테시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둘이 어떻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룹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제대로 된 토론을 하려고 하자 테시아는 차와 간식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과가 나오자 테시아의 아버지는 자신을 제대로 소개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알두인이며 엘레노의 왕이라고 밝힙니다. 그의 아내는 메리알,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비리온입니다. 아더는 자신을 살핀 왕국에서 온 평범한 마을 소년이라고 소개하며 자신과 같은 평범한 인간은 엘레노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왕족의 접견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환대의 감사를 표합니다.
알두인은 아서가 또래에 비해 침착하고 성숙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테시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서는 산적의 습격으로 가족과 헤어지고 엘프의 숲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동굴에서 실비아를 만난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그런 다음 노예 상인들에게 납치된 상황에서 테시아를 발견했다고 설명하며 테시아를 만난 순간을 묘사합니다. 알두인은 인간들이 대담하게 테시아를 노예로 팔려고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만 아서는 엘프도 노예 거래라는 범죄에 가담했으니 인간만의 악행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 얘기는 제쳐두고 비리오는 아서가 어떻게 노예 상인들로부터 테시아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아서는 노예 상인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힙니다. 이 말을 들은 경비병 중 한 명이 어린아이가 혼자서 노예 상인들을 쓰러뜨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소리치기 시작하지만 비리오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재빨리 그를 침묵시킵니다. 아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자 알두인은 그의 이야기를 믿어보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같은 입장이 되었으니 아서는 부탁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그는 산적의 공격으로 숲에 고립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알두인은 인간이 대담하게 엘프 가족에게 부탁을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지만 아서가 테시아를 무사히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한 만큼 그 빚을 갚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알두인이 아서의 도움을 거부하면 테시아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견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죠. 마지못해 그는 돕기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핀으로 돌아가는 순간이동 게이트는 현재 봉인되어 있으며 7년에 한 번 3국 정상 간의 정상회담 기간에만 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담이 2년 전이었으니 아서는 다시 포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려면 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서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고 알두인 역시 인간이 엘레노어에 5년 동안 남아있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병사들을 시켜 아서를 사핀으로 안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소년이 가능한 한 빨리 떠나기를 원하지만 이미 시간이 꽤 늦었으므로 아서가 여기서 하룻밤 쉬고 아침에 출발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아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준 알두인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지만 가슴의 통증이 계속 심해지고 비리오는 그에게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합니다. 잠시 후 성에 아서를 위한 방이 마련되고 아서는 목욕을 하고 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아서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목욕을 마친 아더는 통증에 도움이 될까 싶어 발코니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쐬러 나갑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계속되는 통증의 원인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때 아서는 위를 올려다보다가 발코니에 부모님과 함께 서 있는 테시아를 발견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레이놀드와 앨리스가 도적의 습격에서 살아남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으니 분명 이겨낼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 순간 그들과 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아서를 발견한 테시아는 그가 슬퍼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부모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 아서와 이야기를 나누러 갑니다. 마침내 아서를 만나게 된 테시아는 아버지가 자신을 무례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아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는 엘프와 인간 사이에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알두인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합니다. 특히 딸이 관련된 경우라면 당연히 인간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서는 자신이 부모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기억하게 되고 부모님이 자신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여행이 아서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일에 대해 아서를 탓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산적의 공격에서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헤어진 것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테시아가 그의 얼굴을 붙잡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녀는 아서의 부모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자신의 부모님과 비슷하다면 아서가 마침내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순간 복도가 반딧불이 한 무리로 환하게 밝아지고 아서는 반딧불이의 빛나는 빛 속에서 부모님의 웃는 얼굴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이래로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적 없이 늘 그의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그는 자신이 겪은 일로 인해 부모님이 자신을 원망할까봐 두려워할까요? 그는 과거에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한동안 의심으로 판단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테시아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지금 그녀를 보면 친구를 해치고 싶지 않은 순진한 소녀로만 보입니다. 갑자기 아서는 테시아를 향해 날아오는 무언가를 감지하고는 재빨리 그것을 잡아채고 즉시 만화를 쏟아부으며 누가 날아오든 방역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투척자는 비리온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서는 비리온이 자신의 손녀를 해치려는 것처럼 잔인한 짓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지만 비리온은 테시아를 해칠 의도는 없었으며 자신이 던진 발사체는 단지 빛나는 반딧불이었을 뿐이며 테시아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서가 그렇게 빨리 반응하고 방역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비리온이 이런 묘기를 부린 이유는 노예 상인들을 죽일 힘이 있다는 아서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아서는 분명히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테시아는 달려가서 비리온에게 아서를 그만 괴롭히라고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아까 아서에게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한 비리온은 아서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스파링 대결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비리온은 자신의 마법으로 검을 소환해 아서가 싸울 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테시아가 다치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아서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돌진하며 비리온을 향해 칼을 휘두르지만 비리온은 너무 빠릅니다. 아서가 만화로 속도를 높여도 비리온의 움직임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공격할 기회를 찾은 것 같을 때 비리온이 손바닥으로 아서의 검을 내리쳐 부러뜨립니다. 부러진 나무 조각이 테시아를 향해 날아오자 아서는 남은 검 조각을 던져 이를 막고 테시아를 보호합니다. 아서는 만화로만 비리온을 공격하지만 비리온은 자신의 만화로 맞받아칩니다. 비리온의 힘은 압도적이어서 아서가 그를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아서는 물러설 타입이 아닙니다. 비리온이 그를 날려보낸 후 아서는 즉시 다시 앞으로 돌진하여 이번에는 비리온의 이마를 정면으로 가격합니다. 타격은 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아서가 자신의 방어를 뚫고 실제로 타격을 가했다는 사실에 비리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를 열망하던 비리온은 갑자기 테시아가 아서의 등을 꼬집으며 아서를 괴롭혔다고 꾸짖는 바람에 시합이 중단됩니다. 아서는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오히려 비리온처럼 강한 사람이 자신을 가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영광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비리온은 아서에게 자신을 제자로 삼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서는 깜짝 놀라며 비리온에게 진심인지 의문을 품지만 비리온이 농담으로 할 말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서를 압박하며 제안을 수락할 것인지 묻습니다. 아서는 아직 부모님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입니다. 비리온은 그런 걱정만 있다면 아서가 부모님과 즉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아서를 안심시킵니다. 아서는 궁금해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또 다른 강한 통증이 가슴을 찌르는데 비리온은 그 이유를 알아차린 듯합니다. 그는 아서에게 야수의 유언을 받았으며 아서가 자신의 제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만간 가슴의 통증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